서울 근교의 작은 마을, 가평에 사는 김도연은 그래픽 디자이너로 재택근무를 하며 조용한 삶을 즐기는 남자였다. 도연과 그의 여자친구, 박지연은 2년째 연애 중이었다. 6개월 전부터 지연이 도연의 집에 함께 살기 시작했지만 도연의 이름으로 된 전셋집 계약서, 공과금 고지서, 그리고 현관문에 붙은 김가 명패까지 모든 것은 도연의 것이었다. 지연은 그 명패를 허락도 없이 구입해 붙였고 그것이 너무 낙관적인 결정이라는 사실은 도연만 알고 있었다. 도연은 평범한 사람이다. 주말에 새로운 냉동 피자를 시도해보는 것이 그의 와일드한 길상이었다. 반면 지연은 삶 자체가 무대 같았다. 그녀의 핫피스라 불리는 세 친구, 민지, 혜진, 그리고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셋째 친구는 늘 지연의 연극 같은 삶을 응원하는 그리스 합창단 같은 존재였다. 어느 금요일 저녁, 도연이 저녁 준비로 바쁠 때 지연이 전화기를 귀에 대고 주방으로 들어왔다. 이미 외출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응, 이번 주말에 꼭 가야 돼. 그녀가 통화 중 목소리를 높였다. 도연은 당연히 안 갈 거야. 말도 안 돼. 전화가 끊기자 지연이 도연을 빤히 쳐다보며 환하게 웃었다. 좋아. 우리 핫피스랑 이번 주말에 가평 호수로 떠나기로 했어. 내일 출발이야. 도연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그래. 재밌겠다. 어느 호수 쪽이야? 단순한 질문에 지연의 눈빛이 마치 도연이 한글도 모르는 외계인에게 양자역학을 설명해 달라는 듯한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웃음을 터뜨리며 집에 들어온 민지에게 말했다. 이 사람 좀 봐. 내가 어디 가는지 궁금해하네. 민지는 도연을 가구처럼 훑어보며 코웃음을 쳤다. 그러다 지연이 다시 도연에게 돌아와 허리에 손을 얹고 선언했다. 우리 결혼한 것도 아닌데 왜 내가 내 일정에 참견해? 내가 어디 가고 누구랑 있는지 내가 알 권리 없어. 핫피스 셋이 한꺼번에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은 진심으로 이 상황이 최고의 코미디라고 생각했다. 도연은 나무 주걱을 들고 소스가 바닥에 떨어지는 걸 무심히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웃음으로 응수했다. 알겠어. 내 말이 맞아. 내 실수였어. 그들은 또 한 번 웃었다. 지연은 도연의 뺨을 가볍게 토닥이고 핫피스들은 술자리로 향했다. 도연은 주방에 홀로 남아 소스가 끓는 소리만 들리자 조용히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결혼도 안 했고 참견도 못한다고 했지. 알았다. 이번 주말은 내가 아닌 내가 즐길 거다. 그날 오후 지연의 차가 반짝이는 호수 쪽으로 사라지자 도연은 이웃집의 80대 할머니 김순옥 여사를 찾아갔다. 순옥 할머니는 동네 최고 감시자였다. 그녀의 장미 화단만큼이나 촘촘한 정보망을 자랑했다. 도연은 그녀가 좋아하는 레몬 케이크 한 조각을 들고 그녀의 현관에 앉았다. 순옥 할머니, 저 좀 도와주세요. 작은 연극 하나 준비해야 해서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드라마를 사랑하는 그녀에게 도연은 상황을 낱낱이 설명했다. 박지연이 우리 결혼 안 했으니까 내 생활에 참견하지 말라고 했어요. 순옥 할머니는 도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그 부끄러운 아가씨. 걱정 마. 도연 씨, 내가 나설게. 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총각의 성체 부활 작전을 시작했다. 지연이 남긴 모든 물건을 박스에 담아 깔끔하게 정리했다. 평범한 옷, 고급 외출용 못, 그리고 반짝이 드레스들까지. 37켤레의 하이힐은 족부 전문의의 악몽이라는 박스에 넣었다. 화장품과 스킨케어 제품들은 걸굴 페인트와 잡다한 것들. 박스에 포장했다. 토요일 아침, 지연의 흔적은 모두 박스에 담겨 5평 창고에 보관됐다. 한 달치 비용은 도연이 냈다. 그리고 집안은 180도 바뀌었다. 베이지색 러그 대신 발판 같은 풋볼 필드러그를 깔았고 하얀 소파는 팔걸이에 컵홀더가 16개나 달린 검은색 리클라이너 소파로 바꿨다.
고요한 미니멀리즘 커피 테이블 대신 고장난 핀볼 기계를 들여놓았다. 침실에는 지연이 걸어둔 이상한 마크라메 대신 연어를 낚는 곰 포스터를 걸었다. 그리고 오후에는 동네 보호소에서 54kg의 세인트 버나드 강아지 구스를 데려왔다. 구스는 새 소파를 자기 자리로 삼고 벌목꾼처럼 코를 골며 잠들었다. 도연은 주말 내내 구스와 공놀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내가 직접 서로 바꾸었다. 그리고 결혼 안 했으니까 참견 말하는 문구를 네트워크 이름으로 설정했다. 그날 저녁 9시 초인종이 울렸다. 지연이 호수에서 선탠한 듯한 얼굴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는 새로 단 채 잠긴 문을 열지 못해 당황했고 도연의 전화를 여러 번 걸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구스는 무심히 머리를 들고 으르렁거리다 다시 잠들었다. 그때 순옥 할머니가 옆집에서 나와 지연 씨, 여기 있었군요. 하며 등장했다. 도연 씨가 집을 완전 남자 취향으로 꾸몄대요. 그리고 강아지도 데려왔고요. 충성스럽고 말도 안 하는 친구가 필요하다던데 바로 구스라네요. 지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거실 창문을 들여다봤다. 축구장 러그, 고장난 핀볼, 그리고 그녀 자리를 차지한 구스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으로 도연에게 분노 가득한 메시지를 보냈다. 도연은 한 줄로 답장했다. 네가 내 생활에 참견하지 말라 했지. 그래서 내 집을 내 방식대로 꾸몄어. 내 물건은 123창고 42호에 있어. 비밀번호는 1234. 한 달 안에 찾아가. 좋은 인생 되길. 그가 번호를 차단하자 지연은 분노에 찬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잔디밭에 던졌다. 10분 뒤 민지가 그녀를 데리러 왔다. 도연은 소파에 앉아 구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날 밤 현관문 옆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누굴까? 그 미스터리는 다음 이야기로 남겨졌다. 어느덧 월요일 아침, 도연의 집안은 전혀 다른 공기로 가득했다. 구스가 커다란 발로 새 축구장 러그를 쓸고 다니고 핀볼 기계에 반짝이는 불빛은 여전히 깜박였다. 도연은 검은색 리클라이너 소파에 편안히 몸을 맡긴 채 커피 한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뭇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비치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다. 이번 주말 지연이 또 뭘 꾸밀지 모르겠네.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속으로 웃었다. 하피스들이 또 무대에 오르려나 봐. 그때 문 앞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도연은 천천히 일어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손님이 서 있었다. 바로 동네 카페에서 일하는 윤서였다. 그녀는 야른 흰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머리카락은 자연스럽게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호기심으로 빛났다. 안녕하세요. 도연 씨, 이사 왔다는 소식 듣고 인사하러 왔어요. 윤서가 부드럽게 말했다. 도연은 살짝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윤서 씨 어서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커피를 나눴다. 구스는 윤서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었다. 윤서는 구스의 거대한 크기에 놀라면서도 즐거워했다. 구스가 정말 크네요. 저 정도면 집안의 보디가드 같아요. 윤서가 웃었다. 도연도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이 녀석 덕분에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전혀 외롭지 않아요.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박지연이라는 이름이 떴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바로 차단했다. 윤서가 그 모습을 보고 살짝 놀란 듯 물었다. 그분, 아직 연락해 오나요? 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으려 해요. 도연이 대답했다. 그때 갑자기 창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나무 사이로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도연과 윤서는 동시에 창가로 다가갔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뭐지? 윤서가 긴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도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결심한 듯 말했다. 이건 단순한 사태가 아니야.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 그때 구스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다. 커다란 몸을 일으켜 창가 쪽으로 몸을 던졌고 그 모습은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 같았다. 윤서는 도연을 보며 말했다. 도연 씨,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 해결하지 말아요. 함께라면 더 강할 테니까요. 도연은 깊은 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윤서 씨, 이제부터는 혼자가 아니니까.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긴장감 있게 흘러갔다. 그리고 그 순간 도연의 눈에 문득 오래전 지연이 남긴 작은 쪽지가 떠올랐다. 쪽지에는 우리 관계는 끝나지 않았다는 의미심장한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연,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도연은 혼잣말을 하며 어둠 속 창문을 바라보았다. 밖에서 다시 한번 구스의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순간 멀리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아마도 지연과 그녀의 하피스들이 남긴 마지막 경고일지도 몰랐다. 도연의 집안은 다시 한번 전쟁터가 될 운명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점이 달랐다. 미스터리는 깊어지고 다음 이야기는 더욱 뜨겁고 치열해질 것이다. 도연의 집안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했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스가 소파 위에서 커다란 몸을 뒤척이며 코를 골았지만 도연은 마음을 가다듬지 못했다. 지난 밤 창밖에서 들렸던 그 미묘한 웃음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지연과 하피스들이 아직 끝내지 않았구나. 그날 오후 도연은 구스와 함께 동네 산책에 나섰다. 가평의 조용한 골목길을 따라 걷던 중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 씨. 고개를 돌리자 윤서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차림이었다. 짙은 와인색 원피스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풍겼고 발끝에는 하이힐 대신 깔끔한 로퍼를 신고 있었다. 도연은 문득 그녀가 마치 무대 위의 배우처럼 보였다. 갑자기 이렇게 꾸미고 어디 가는 거예요? 도연이 농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은 친구들과 작은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연 씨랑 이야기할 게 있어서요. 도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구슬을 쓰다듬었다. 무슨 일인데요? 혹시 지연 얘기인가요? 윤서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맞아요. 지연 씨가 너무 심한 것 같아서 걱정돼요. 그녀와 하피스들의 행동이 점점 도를 넘고 있어요. 도연 씨, 조심하세요. 도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윤서 씨 이제는 혼자가 아니니까 조금은 든든해요. 그 사이 구스가 갑자기 앞을 향해 달려갔다. 작은 공원 한쪽 구석에서 누군가가 어두운 후드티를 입고 도연을 힐끔거리며 지나갔다. 도연은 순간 긴장했지만 윤서가 다가와 손을 꼭 잡아주었다. 걱정 마세요. 제가 있으니까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젠 진짜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날 밤 도연은 집안을 꼼꼼히 점검했다. 새로 설치한 보안 카메라를 켜고 구스와 함께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때 전화를 한 통 받았다. 발신자는 알 수 없는 번호였다. 그는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도연 씨, 이러지 마세요. 지연 씨도 마음이 복잡해요. 서로 상처 주지 말고 다시 생각해봐요. 낯선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디선가 들었던 익숙함이 느껴졌다. 도연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다. 누굴까? 그 순간 현관문 밖에서 또 한 번 구스의 으르렁거림이 울려 퍼졌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문밖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두 눈이 그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싸움과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깊은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구스의 부드러운 숨결을 느끼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집안은 평화롭지 않았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발자국 소리와 함께 집안의 조명이 불안정하게 깜빡이기 시작했다. 도연은 긴장한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거기에는 누군가가 서 있었다. 검은색 후드로 얼굴을 가린 그 인물은 움직임 없이 도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구세요?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인물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비추자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그 사진에는 지연과 도연이 함께 찍힌 옛날 모습이 담겨 있었다. 인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연 씨가 당신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도연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무슨 뜻이죠? 우리가 끝난 게 아닌가요? 인물은 고개를 저으며 사라질 듯한 웃음소리를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 순간 구스가 크게 짖으며 도연 곁에 바짝 다가왔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윤서와 함께 동네 카페에서 만났다. 윤서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도연 씨, 지연 씨가 단순히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가 더 복잡한 일이 숨어 있어요. 그 하피스들도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고요.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윤서는 신중하게 입을 열었다. 먼저 우리 주변을 더 철저히 감시해야 해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는 게 중요해요. 그날 오후, 도연은 집에 돌아와 새로운 보안 시스템을 설치했다. 구스는 거실을 뛰어다니며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지만 도연의 생각은 이미 먼 곳에 가 있었다. 저녁이 되자 도연의 휴대폰에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는 지연이었다. 메시지는 짧았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준비해. 도연은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래, 지연아. 난 준비됐어. 그러나 그 미소 속에는 긴장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다. 앞으로 펼쳐질 싸움이 어떤 모습일지 도연도 완전히 예측할 수 없었다. 그때 문득 창문 너머에서 구스가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눈동자가 또렷하게 빛났다. 이제 도연의 평화로운 일상은 완전히 깨졌고 그가 맞서야 할 미스터리와 전쟁은 막 시작된 것이었다. 가평의 조용한 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구스의 큰 몸을 감싸 안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현관문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발소리가 도연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는 조심스레 창문 너머 어둠을 응시했다. 검은 후드티를 입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얼굴은 가려져 있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긴장감이 흘렀다. 누구세요? 도연이 낮고 단호하게 물었다. 그림자는 대답 대신 휴대폰을 꺼내 도연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사진 속에는 과거 도연과 지연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림자는 음산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연 씨가 남긴 마지막 경고입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도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다. 왜? 우리가 끝난 거 아니었나요? 그림자는 사라지듯 미소 지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구스가 크게 으르렁거리며 도연에게 다가왔다. 다음 날, 도연은 카페에서 윤서를 만났다. 윤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지연 씨와 하피스들, 단순한 친구들이 아니에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도연이 묻자 윤서는 신중히 대답했다. 우리를 향한 경고일 수 있어요. 주변을 철저히 경계해야 해요. 집에 돌아온 도연은 보안 카메라를 추가 설치했다. 구스는 기운차게 뛰었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저녁, 지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곧 다시 만날 거야. 준비해. 도연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준비됐어. 그러나 창밖에서 구스가 으르렁거렸다. 어둠 속 빛나는 두 눈동자가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도연의 평화는 깨졌고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